안녕하세요. 쉬운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2번 문제인 표 및 차트 작성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산 작업과 캡션이 포함된 표와 그 표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로막대, 가로막대, 꺾은 선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주로 나오고요. 모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전에 사전 설정부터 할 건데요. 부분적으로 연습을 하더라도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 꼭 해줘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백 설정을 위해 편집용지 단축키인 F7을 누르고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여백 값인 20.0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더블 클릭하면 기존 값이 블럭 지정이 되고요. 이때 10으로 수정을 해주고 또 탭을 누른 다음에 아래쪽 키보드에서 10 입력하고요. 또 탭을 눌러서 왼쪽으로 넘어오면 11 입력하고 또 탭을 누르면 커서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11 입력하고 또 탭을 누르면 머릿말로 가고요. 키보드에서 10 입력하고 또 탭을 누르면 커서가 꼬릿말로 오는데 또 10 입력해 주고요. 마무리로 엔터 누르는 방법이 여백 지정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겠고요. 문서 작성을 1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환경 설정을 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 상단에 보기 탭을 누르고 문단부호를 체크해서 화면에 엔터가 보이게 해주고요. 또한 그림에도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그림을 삽입했을 때 보이겠고요. 하지만 조판부호는 반드시 해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맨 왼쪽에 쪽 윤곽도 눌러져 있어야지 여백을 포함한 문서가 모두 보이게 되고요. 화면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왼쪽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휠을 위아래로 굴려서 본인이 작업하기 편한 화면 크기로 만들어 두는 것까지 해주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문제 번호를 미리 입력해 두어야 됩니다. 자, 1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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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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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로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Alt, Shift, 엔터를 누르고요. 이쪽에 3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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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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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로 3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Alt, Shift, 엔터를 눌러서 3쪽까지 만들어 놓고 2번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표를 미리 살펴보면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고요. 아래쪽이나 오른쪽에 합계나 평균을 구하도록 빈칸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계산으로 채워 넣어야 되겠고요. 위에 오른쪽의 이 내용은 그냥 단순히 입력한 게 아니라 표 캡션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표를 입력한 다음에 캡션 기능을 이용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표 삽입을 위해서 줄 칸수를 세보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칸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으로 되어 있네요. 내용은 반드시 번호 아래에 이렇게 커서를 놓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표를 삽입하기 위해서 상단에 요 입력에요. 맨 왼쪽에 그림으로 된 표 삽입 버튼을 누릅니다. 줄수 5개, 칸수 6개 해주고요. 너비는 단에 맞춤. 반드시 해줘야 될 게 글자처럼 취급해 체크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표가 글자처럼 삽입이 되기 때문에 내용이 고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삽입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만들기 버튼을 누를게요. 내용을 입력할 때 일일이 다음 셀로 이동할 때 마우스를 클릭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인접한 다음 셀로 이동을 할 때에는 키보드에 이렇게 방향키 를 이용을 하고 떨어져 있는 곳을 이동할 때는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해야 되겠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숫자는 콤마 없이 입력하겠습니다.
캡션을 삽입하기 위해 표 내부를 아무데나 눌러 놓고요. 그럼 위에 상단에 표 탭이 활성화될 거고, 맨 왼쪽에 표 만들기 옆에 이 버튼이 캡션에 관한 부분입니다. 캡션의 위치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 부분을 안 누를 거고요. 그 옆에 역삼각형의 목록 단추를 누르면 위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위가 아니라 위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자, 위를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캡션의 기본적인 내용인 표 1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지워주고 캡션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캡션 내부에서 마우스를 3번 빠르게 누르면 글자가 한 번에 범위 지정이 되고요. 상단에 도구 상자에서 글꼴을 굴림, 굴자만 쓰면 굴림이 나오니까 눌러줘도 되고요. 아니면 굴림이라고 다 쓴 다음에 엔터를 눌러줘도 됩니다. 굴림에 10포인트는 맞으니까 통과할 거고요. 오른쪽 정렬이라고 지시되어 있는 건 없지만 결과가 오른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도 해줘야 됩니다. ESC 눌러서 해제를 하고요. 표 전체 서식은 굴림의 10포인트,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고요. 표를 내부적으로 전체 범위 정하는 방법은 마우스로 표 안에서 이렇게 드래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아무데나 표 내부에 아무데나 눌러놓고 키보드 맨 윗줄에 F1부터 F12까지 해서 F5를 3번을 누르면 전체 범위 지정이 됩니다. 자, 이때 상단의 도구 상자에서 굴림의 10포인트, 그 다음 가운데 정렬까지 해줄 거고요.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니까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ESC 눌러서 해제하고요. 숫자 부분을 범위 지정을 하는데 계산 작업까지 한 번에 하게 합계 부분까지 범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범위 지정하는 횟수를 최소화하고 또한 조금이라도 빠르게 작성하기 위해서 범위 지정했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 넣는 거 합계 계산할 거고요. 이 오른쪽에 대각선 넣는 작업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정렬을 눌러주고 오른쪽에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요. 이 합계가 나오는 이 부분에 마우스가 이렇게 일자 모양일 때요.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블록 계산식에 블록 합계 누르고 그 위에 천 단위 구분 쉼표에 자리점 넣기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오른쪽 단추 누르기가 불편하면 이 상단에 표 탭에서요. 옆에 단추를 누르고 밑에서 4번째 블록 계산식의 블록 합계를 누르고 그 밑에 천 단위 구분 쉼표에 자리점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블록 계산식의 블록 합계, 또 표 옆에 단추 누르고요. 천 단위 구분 쉼표에 자리점 넣기까지 해줬고요. 그 다음 요 오른쪽 요 부분은 합계가 없고요. 대각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하도록 할게요. ESC 눌러서 일단 해제를 하고 마우스로 셀 하나를 선택하는 건 좀 불편하고요. F5를 한 번만 눌러서 셀 하나를 선택을 해주고요. 딜리트를 누르면 계산식이 지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대각선을 넣기 위해서 테두리 단축키인 L을 눌러주면 되겠고요. 위에 대각선 탭을 누르고 X표 대각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선 모양을 2개 다 눌러줘야 됩니다. 오른쪽에 미리 보기에 확인을 하고 설정 버튼을 누를게요.
ESC 눌러서 해제해주면 됩니다. 남은 거는 테두리와 셀 색깔을 넣는 부분인데요. 테두리는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총 3번을 해줘야 되겠고요. 전체 범위 지정을 위해서 표 내부를 눌러놓고 F5를 3번 누른 다음에 셀 테두리 배경 단축키인 L을 누릅니다. 테두리 탭으로 넘어가고요. 선 종류를 먼저 고른 다음에 테두리가 적용될 부분을 이렇게 바깥쪽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중실선 바깥쪽 설정 ESC 눌러서 해제를 하고요. 첫 번째 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한 다음에 또 단축키 L 눌러주고요. 이중실선을 눌러주고요. 범위 지정한 곳에 아래쪽에 테두리를 넣어야 되니까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중실선의 아래쪽 눌러주고요. 설정 ESC 눌러서 해제를 하고 맨 첫 번째 칸을 범위 지정을 합니다. 셀 테두리 단축키 L을 눌러주고요. 이중실선에 범위 지정한 곳에 오른쪽 부분을 이중실선으로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클릭, 설정 누르고 ESC 눌러서 해제하면 되고요. 셀 배경색은 노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칼라로 보이진 않고요. 흑백으로 보이니까 범위를 흑백 모양을 보고 범위 지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색상을 바꾸면 되겠고요. 범위는 요만큼이 되겠네요. 셀 배경인 단축키 C를 누르면 배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안 나올 때도 있고 마지막에 썼던 테두리나 대각선이 나올 때도 있으니까 너무 L이나 C에 연연하지 마시고 C를 눌렀는데도 테두리가 나오면 한번 이렇게 배경을 탭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색을 눌러서 아랫부분 면색을 활성화시켜 주고요. 기존 면색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노란색 정확히 지정되어 있는 이 부분이어야 되겠고요. RGB 255, 2550으로 되어 있는 이 색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클릭하고 노랑 오른쪽 위에 설정 누르고 ESC 눌러서 해제하면 표 부분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표의 일부 내용으로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조건을 보면 구분별 매출액, 사업비용, 인건비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트의 범례를 보면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 이 부분이 차트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이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이 노랗게 색칠된 부분이 차트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인데 시험에서는 이 색칠된 부분으로 보통 차트 만드는 게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주셔야 되겠죠. 차트로 만들 부분을 범위 지정을 하고 상단에 표 탭에요. 왼쪽에 차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보통 지금 보이는 모양처럼 표 위에 이렇게 차트가 삽입이 되는데요. 이때 차트를 이렇게 내부의 빈 공간에서 한 번만 클릭을 하고 상단에 차트 탭이 활성화되면 오른쪽에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차트가 아래로 내려올 거고요. 만약에 차트가 이렇게 했는데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 빈 공간에서 내부의 빈 공간에서 드래그를 해서 직접 이렇게 끌어내려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길이를 표에 맞추기 위해서요. 오른쪽에 요 조절점에서 늘려서 길이를 문제와 같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차트를 내부적으로 편집을 해야 되는데요. 차트 편집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편집 상태로 들어가는 방법은 일단 차트의 조절점을 보면요. 이렇게 점이 선 위로 올라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차트 이런 빈 공간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면요. 아까 그 조절점들이 이렇게 테두리 뒤로 밀려난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이 상태가 차트 편집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점이 테두리 뒤로 밀려나 있는 상태에 편집 상태로 들어온 상태에서 요 차트 내부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차트 마법사를 눌러주고요. 총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1단계는 차트 종류를 골라야 되는데 차트 종류를 보면 묶은 가로 막대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로 막대형 클릭을 하고 묶은 가로 막대형 첫 번째 거를 눌러주면 됩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주고 두 번째 단계는요, 차트의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인데 문제에 있는 차트랑 비교해서 방향을 판단하면 되겠고요. 편하게 찾는 방법은 이 부분을 범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문제랑 비교해 보면 됩니다. 지금 보면 내용이 다르죠? 이러면 방향이 다른 거니까 여기 아래 방향에서 행렬 2개밖에 없으니까요. 바꿔주시면 범례가 일치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 방향은 맞춘 거고요. 다음을 눌러줄게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차트의 제목을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차트를 살펴보면 이 부분이 제목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로를 X축이라고 하고 세로를 Y축이라고 하고요. X축에 해당되는 제목은 X축 제목, Y축에 나오는 제목은 Y축 제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가로막대 차트에서는 이 무조건 단순하게 가로, 그러니까 얘가 X축 제목이다 이게 아니라 이 막대의 방향이 Y축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 가로 방향이 막대의 방향이니까 얘가 Y축 제목이 되겠네요. X축은 이 부분에 아무런 내용도 안 써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X축 내용은 없는 겁니다. 자, 차트 제목 입력해 주고요. Y값 축에 단위 10억 원 입력해 주고 아래에 확인 버튼 누르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 마법사에서 차트 설정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의 서식을 지정을 하면 되는데 제목은 도둠의 진하게 12포인트, 배경은 한 줄, 그림자는 2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 부분 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은 서식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 즉 요 부분이죠.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따닥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배경 탭, 글자 탭을 이용해서 서식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배경 먼저 해도 되고 글자 먼저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배경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배경 먼저 할 거고요. 종류는 한 줄, 굵기는 1포인트, 색깔은 검정으로 바꿔주고요. 밑에 그림자를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위치는 2포인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상단에 글자 탭을 누르고요. 글꼴을 바꾸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함초롱 도둠이라는 글꼴을 한번 눌러주고요. 도자를 쓰면 도둠이란 글꼴이 보일 거예요. 클릭하겠습니다. 크기는 12포인트, 진하게는 이 버튼입니다. 얘가 진하게, 기울임, 밑줄, 취소선이 되겠고요. 얘는 아무것도 요 4가지 중에 아무것도 눌러져 있지 않은 상태 보통 모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진하게를 눌러줘야 되겠고요. 설정 누르고 나오면 글꼴이 지정이 되는데 얘가 제목이 2줄로 나오던가 너무 이거 붙어서 나온다 싶으면 이 제목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 조절점에서 조금 이렇게 늘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그 다음 제목 이외에는 도둠의 보통의 10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 이외라고 하는 부분은 이 오른쪽에 범례와 축 이름표 요 2가지, 그 다음 축 제목
이렇게 해서 총 4군데를 변경해 줘야 되겠고요. 그 아래를 보면 축제목과 법례는 지시사항에 따로 없어도 출력 형태, 즉 요 아래쪽에 보이는 모양이랑 똑같이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법례 부분을 보면 지시사항 어디에도 테두리를 넣으란 말은 없지만 출력 형태의 테두리가 있으니까 테두리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요. 변경하고 싶은 부분에서 더블 클릭해 주면 돼요. 법내에 있는 부분에 글자에 마우스를 놓고 더블 클릭한 다음 선 종류 한 줄로 바꿔주고 굵기 1, 색은 검정, 글자 탭을 눌러주고요. 글꼴은 클릭을 하고 도자를 써서 도둠을 바꿔주고요. 크기는 10포인트. 속성은 보통인데 보통은 요 버튼이었죠. 요 4개가 눌러져 있지 않은 상태. 요 보통이고요. 눌러져 있으니까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설정 또 눌러서 나와주면 되고요. 요 숫자 있는 부분에 아무데나 마우스를 갖다 대고 따닥 더블 클릭하면 되고요. 바로 글자 탭으로 넘어가서 글꼴은 도둠, 크기는 10, 보통 모양, 설정 누르고 나올게요. 밑에 단위 10억 원, 이 부분도 마우스 갖다 대고 더블 클릭. 글자 탭에 함초롱 도둠이란 데를 누르고 도자를 써서 도둠 바꿔주고요. 크기 10포인트, 보통 모양, 설정 누르고 나옵니다. 맨 왼쪽에 또 축 이름표, 이 부분에 글자 있는 부분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 따닥 더블 클릭하고 글자 탭으로 가서 글꼴을 도둠으로 바꿔주고요. 10포인트의 보통 모양, 설정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지시사항에는 없지만 이 축 부분을 보면 최소값은 0, 최대값은 6만, 눈금은 총 6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작성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같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작성한 것은 고정값, 0과 6만의 눈금 6개의 고정값이 아니라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고정으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마우스를요, 요 축에, 요 선에다가 갖다 대고 흰색 화살표 모양으로 나왔을 때 더블 클릭 해주면 축 모양이라는 게 뜰 거고요. 여기에 비례 탭을 눌러주고 여기 자동으로 꾸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최소값 0, 최대값 6만, 눈금선 6개가 그대로 보일 거고요. 혹시 다르게 나오면 그때 수정해 주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 설정 누르고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2번 문제는 끝나는 거고요. 다음번 문제는 또 3점 번호 아래로 눌러놓고 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60분 안에 많은 양의 내용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문제 번호별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반드시 측정을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험 준비하는데 제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